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불안전 판매와 H지수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39만 계좌에 대해 금감원이 배상안을 확정했습니다.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을 고려해 0에서 100%까지 차등적으로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LG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알츠하이머와 암의 원인 규명에 나서고 이 AI 기반의 스마트 공장도 사업화해 영역 확대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3년간 개발해 출시한 올인원 세탁건조기의 기술력을 공개했습니다. 히트펌프의 위치를 특화 기술을 적용해 상단에 배치하고 타이젠 운영체제를 도입하는 등 부품과 설계를 모두 혁신했다는 설명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타이어 등 부품업계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면서 일률적인 전기차 가격이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저가 배터리에 승차감 좋은 프리미엄 타이어를 끼워 나만의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ELS 39만 6천 계좌에 대한 불안전 판매 현장 검사를 마무리하고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홍콩 ELS 검사 결과와 분쟁 조정 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준안에는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을 복합적으로 따져 0에서 100% 비율로 차등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판매사는 적합성, 설명 의무, 부담 권유 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배상 비율이 20에서 40% 사이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통제 부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투자자는 불안전 판매가 인정된 경우 손실 금액의 최대 50%까지 기본 배상 비율이 정해집니다. 또 투자자의 연령, 목적, 가입 경위에 따라 배상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최대 45%포인트까지 배상 비율이 가산 혹은 차감됩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을 통해 판매된 홍콩 ELS 규모는 18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네, 이어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H지수 ELS의 자세한 내용과 이번 배상안에 대한 은행권의 반응,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취재기자와 현장을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네, 은행연합회입니다. 네, 먼저 금감원이 발표한 홍콩 ELS 분쟁 조정 기준안에 대한 이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 조정 기준을 보면 판매사의 불안전 판매 행위별로 기본적인 배상 비율을 정하고 투자자 나이나 경험 등에 따라 비율을 가산 또는 차감해 최종 배상 비율이 결정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판매사의 기본 배상 비율은 20에서 40% 사이입니다. 개별 소비자에게 받는 상품인지에 대한 적합성, 설명 의무, 부담 권유 3가지 항목으로 나눠지고 각 항목에 대한 위반한 정도에 따라서 기본 배상 비율이 20에서 40% 사이로 달라집니다. 여기에 판매사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고 판단되면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 가산되는데 온라인 가입의 경우 은행은 5%포인트, 증권사는 3%포인트가 각각 가산됩니다. 또 투자 사례별로 최대 45%포인트까지 배상 비율이 가산되거나 차감됩니다. 배상 비율 가산 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예금이나 적금 등 원금 보장 상품에 가입하려고 판매사를 방문했다면 10%포인트, 고령자나 은퇴자, 주부 등의 경우는 5에서 15%포인트, ELS 첫 투자자라면 5%포인트, 판매사의 자료 유지나 관리 부실의 경우 5에서 10%포인트 가산됩니다. 여기에는 서류에 서명을 누락하거나 모니터링 콜을 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 투자자가 비영리 공익 법인일 경우도 5%포인트 가산됩니다. 반대로 ELS 투자 경험과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경우는 대상 비율이 차감됩니다. 차감 요소인 ELS 가입 횟수가 21회에서 30회면 마이너스 2%포인트, 31회에서 40회면 마이너스 5%포인트, 41회에서 50회면 마이너스 7%포인트, 51회 이상일 경우는 마이너스 10%포인트 차감됩니다. ELS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정도를 고려할 때는 과거 투자에서 지연 상환이나 낙인, 손실 등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5%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5%포인트 추가 차감됩니다. 또 ELS 가입 금액에 따른 차감 기준도 있는데요.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마이너스 5%포인트,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는 마이너스 7%포인트, 2억 원 초과 마이너스 10%포인트입니다. 전체 기준에서 고려되지 않은 요인 등은 기타 조정을 통해서 10%포인트 배상 비율을 더하거나 빼서 최종 배상 비율이 결정됩니다. 다만 이번 기준안을 바탕으로 판매사는 자율적 배상을 하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 가입자에 따라서 배상 정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 같은데 금감원이 차등적 배상 비율을 설정한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네, 개별 투자자 배상 비율은 조정 기준안 토대로 산정이 됩니다. 금감원이 본 불안전 판매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졌는데요. 은행 내 무리한 실적 경쟁 조작과 고객 투자 성향 고려 소홀, 또 영업점 단위 불안전 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기존 대규모 분쟁 사례 등을 참고했지만 ELS 사태와 상품의 특수성 등을 살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번 배상 비율 기준에 대해서 과거 DLF 사태 당시에 배상 비율이 근거가 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요. 당시 배상 비율이 40에서 80%였던 DLF와 비교하면 단순 비율은 0에서 100%로 확대됐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발생된 만큼 평균 배상 비율이 DLF 당시 50에서 60%보다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금감원 발표 이후에 이 은행권도 조정안에 대해서 반응을 좀 나타냈을 것 같은데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지난주부터 은행권은 금감원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판매사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신한 등 6개 증권사는 이번 주말에도 당국 발표 대응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일단 취재해본 결과 상당수 은행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기준안을 근거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금감원의 조정안을 받을지 여부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이사회 협의 등을 넘어야 할 산이 있기 때문에 은행별 공식 입장을 내놓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투자자 등 고객들의 배상 여부에 대한 질문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너무 길게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은행연합회에도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이번 배상안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전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오늘 오후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ELS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오늘 금감원 발표가 시장, 소비자, 당국과의 소통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날이 됐는데 각 은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사항 또 개별적인 공통적인 사항이 있을 테고 개별적인 사항이 있을 텐데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당국 또 은행 이런 부분에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별 ELS 판매 규모와 불안전 판매 인정 규모가 차이가 있는 점, 또 배상안에 대한 내부적 의견이 모두 다른 점 등을 감안해서 발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향후 논의될 은행에서 판매할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으로 나서 제도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최종 배상안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은행들의 이 배상 시점 같은 여러 절차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금감원은 일단 다음 달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필요할 경우는 추가 사실 조사와 검토 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후 조정 결정 통보 후에 수락 여부에 따라서 조정 성립이 결정됩니다. 금감원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번에는 신속하게 분쟁 조정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은행들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분쟁 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연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LG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생산형 AI 엑사1을 활용해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알츠하이머와 암의 원인 규명에 나서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인데요. AI 기반의 스마트 공장도 사업화해 영역 확대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LG의 생성형 AI 엑사1. LG AI 연구원이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 잭슨랩과 손잡고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알츠하이머와 암 같은 질병의 비밀을 풀어낼 AI 공동 연구 개발에 나섭니다. 엑사1의 잭슨랩이 보유한 알츠하이머의 유전적인 특성과 생애주기별 연구 자료를 학습시켜 질병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 암 진단과 치료 분야에서 활약할 AI 모델 공동 개발에도 나섭니다. 병리 이미지만으로 암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멀티모달 생성형 AI 모델과 개인별 유전체 정보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항암 치료 선택지를 의사에게 제안하는 새로운 대화형 생성 AI 모델을 개발하는 겁니다. LG는 이 같은 AI 모델들이 유전자 변이에 따른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한 정밀 의료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올해 초 스마트 팩토리 사업 담당을 신설하고 스마트 팩토리 구축 기술과 운영 솔루션 등 무형 자산을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생산 솔루션뿐만 아니라 AI 기반 생산 계획 운영, 디지털 트윈 솔루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기획, 설계, 구축, 운영하려는 기업에 최적의 솔루션을 지원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장 업그레이드 차원의 컨설팅도 지속해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가전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에 AI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기능이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에 꾸준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을 앞세운 올인원 세탁 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의 기술력을 공개했습니다. 3년 가까이 기술 개발에 나선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혁신을 위해 기존 건조기 아래쪽에 있던 히트펌프를 상단에 배치하고 기존 상단에 있던 세제 자동 투입 장치는 하단으로 재배치하는 등 설계 구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특허 기술인 터보 일체형 유로 구조를 개발해 콤보 제품이 가지는 구조적 제약을 극복했고 강한 물살과 열교환기를 바로 세척해 청소에 대한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고성능 칩과 타이젠 운영체제에 기반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기기를 제어하고 전화나 문자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설계 방식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바꿨고 고성능 칩 기반으로 AI 기능 또한 폭넓게 적용해 전에 없던 소비자 경험의 일체형 세탁 건조기를 탄생시켰습니다. 전기차 부품 업체들이 저가에서 고가 제품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도 다양해지겠죠. 나한테 맞는 배터리와 타이어를 달고 원하는 가격에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전망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한국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 라인. 고성능 전기차를 대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겸용 타이어에 비해 10에서 20% 비싸지만 전비 향상과 소음 감소, 하중 안정성이 우수해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의 핵심인 배터리 업계도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나섰습니다. SK온은 니켈 비중이 9 이상인 하이니켈 배터리 NCM9 플러스 배터리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하이니켈 배터리는 벤츠의 EQA, EQB 등 보통 완성차 브랜드의 주력 프리미엄 전기차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중저가 라인으로 분류되는 LFP 배터리와 미드니켈 배터리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온에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LFP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미드니켈의 경우 고객사의 요청에 맞춰 생산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삼성 SDI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주행 거리가 길고 화재 위험이 적습니다.
양산 시점에는 높은 가격이 예상돼 높은 가격의 프리미엄 전기차에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가 라인으로는 LFP 배터리와 미드니켈 NMX 배터리를 개발 중입니다. 미드니켈 NMX는 고가의 광물인 니켈 비율을 줄이고 고가의 코발트 대신에 망간을 넣어 생산 비용을 줄였습니다. 전기차 부품업계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객 니즈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공급하게 되는데 고객사들이 원하는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은 그에 맞춰서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업계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면서 일률적인 전기차 가격도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평소 이동거리가 짧은 운전자라면 저가 배터리에 승차감 좋은 프리미어 타이어를 끼워 상황에 맞는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연초 이후 내리막을 걷던 엔터주가 반등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내달부터 본격적인 아티스트들의 컴백에 힘입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평가인데요. 증권가의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8.15% 급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이브와 SM, JYP 엔터테인먼트 등 엔터주의 동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연초 이후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며 고전을 면치 못했던 엔터주가 바닥 따지기를 끝냈다는 평가입니다. 대신증권은 엔터주의 비중 확대를 권고하며 최선호주로 하이브를 꼽았습니다. 대신증권은 2분기부터 국내 엔터테인먼트 4개사의 공연과 상품기획 부문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월에서 2월 음반 활동 횟수는 7회에 불과했지만 3월에서 4월 12회의 음반 활동이 예정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통상 음반 활동 이후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2분기부터는 공연과 MD 부문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줄줄이 이어지는 각사의 아티스트 컴백도 긍정적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오늘 핵심 멤버 아현의 합류를 알리며 7인조 베이비몬스터의 4월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SM은 유닛인 NCT 위시가 활동을 시작했고 하이브는 지난 1월 투어스를 시작으로 아일릿과 캐츠아이의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 팬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유한타증권은 2분기부터 예정된 본격적인 아티스트들의 IP 컴백 러시는 팬덤 활동을 취미로 즐기는 글로벌 라이트 팬덤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해 공동주택용지 65필지 194제곱미터를 공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약 3만 4천 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용지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41필지 123만 제곱미터, 지방에서 24필지 71만 제곱미터가 각각 공급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우량 입지의 토지가 대거 공급될 예정입니다. LH는 오는 14일 경기도 성남의 경기 남부지역본부에서 올해 공동주택용지 공급 계획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우건설이 신에너지 사업 분야를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국내 다수의 복합화력 주기기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경험을 살려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대우건설이 신재생에너지를 중장기 수익원으로 삼고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8일 한국서부발전이 발주한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주기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계약은 오는 2027년까지 충남 공주시 인면 일대에 건설하는 500메가와트급 천연가스 발전소의 주기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노후화된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를 액화 천연가스로 연료 전환해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에서 대우건설은 발전소 설계 및 설비 공급, 시공을 지원합니다. 대우건설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 아래 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엔 중국 국영기업과 해상풍력 주기기 설치 전용 선박 국내 독점 사용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신에너지 개발팀을 신설했고 작년 6월 강원도에 풍력발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연료전지 발전소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업의 경우 정부의 인센티브 등 지원이 뒤따르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걱정을 덜고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착공을 앞둔 안산 단원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의 경우 한국전력이 일정 부분의 전기를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해 사업을 이어나가는 데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향후 신재생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호주, 중동 지역에서 그린수소 암모니아 사업 발굴 및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이 건강보험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이 독식해왔던 곳인데요. 특히 올 들어서는 생보사들이 이 새로운 위험률을 담보로 한 상품을 내놓으면서 당분간 업권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새 국제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사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꼽히는 계약 서비스 마진인 CSM이 중요해졌습니다. 새 회계제도에서는 만기 시점에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는 저축성 보험의 CSM이 낮게 책정됩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저축성 보험보다 마진율이 높은 보장성 보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장성 보험 중에서도 마진율이 높은 상품군이라 보험사들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데 효자 품목입니다. 특히 생명보험업계는 올해부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뇌 심장질환의 새로운 위험률을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제3보험 시장인 건강보험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등 제3보험 시장은 손보사 점유율이 70%가 넘어 사실상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생보사들도 이제 이런 위험률 적용할 궤도가 생겨서 보험료를 좀 다시 설정할 수 있게 된 게 맞아요. 그래서 뭐 경쟁력이 생겼다. 한화생명은 올해 신위험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절반 이상 절감한 건강보험을 출시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뇌 심장질환과 관련해서 자체 위험률이 없다 보니 손보사보다 비싼 보험료를 적용해야 했는데 이를 극복하면서 손보사들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구축한 겁니다. 교보생명도 올해 뇌와 심장질환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손보사들도 CSM 기여도가 높은 건강보험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존 상품에 기술과 서비스를 더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오늘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이 AI 심사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기술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DB손해보험도 최근 건강보험 사업 확대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시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미래 수익원으로 부상한 건강보험 시장에 기술과 서비스, 특약 등을 보강해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직구 앱이 저가 공세를 펼치며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브랜드 파워가 검증된 일본 상품으로 맞불을 놓는 모습입니다. 쿠팡은 로켓 직구 서비스를 통해 일본 식품, 생활용품, 뷰티 등의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 등 19개 삼성 계열사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이재용 회장의 뜻에 따라 올해도 대규모 채용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HD현대가 네이버와 클라우드 전환 및 인공지능 사업화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이버의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버 X에 2억 건 이상의 조선 해양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해 새로운 서비스 구현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23-4업년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한계 기업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투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집중 모니터링하고 시장 질서 교란 혐의 포착 시 신속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